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은 포르쉐 911 카레라 S 준비했습니다. 포르쉐가 최근에 내놓은 신형 911 모델입니다. 911 카레라 S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420마력의 힘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고요. 스타트.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딱 17초 만에 창문이 올라오는 과정까지 다 끝냈습니다. 아주 빠르게 지붕이 벗겨지고요. 다시 닫힙니다. 전동식 탑을 장착을 해서 운전자가 아주 편하게 지붕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포르쉐는 굳이 소프트탑을 고집을 하고 있죠. 하드탑을 하게 되면 기존 쿠페 스타일과 달라질 게 전혀 없게 되죠. 이제 외관상 소프트탑 컨버터블을 통해서 이 차만의 어떤 그 컬러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드러내고자 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천천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가르면서 달리는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역시 컨버터블은 이런 맛에 타는 거겠죠. 자, 뒤에서 바람이 좀 몰아친다 그러면은 뒷부분에 윈드 리플렉터를 세우면 이렇게 실내는 좀 더 잔잔해지고 조용해집니다. 바람도 덜 몰아치지요. 포르쉐 911 카레라 S 컨버터블 모델입니다. 2981cc 가솔린 엔진이죠. 3.0L 가솔린 엔진을 뒤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수평 대항 엔진이죠. 포르쉐가 자랑하는 박스 엔진이 차의 뒤쪽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브 형태로 구동을 하게 됩니다. 최고 출력은 42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500Nm의 최대 토크를 발휘를 합니다. 이전 모델 대비 20마력이 향상됐습니다. 4.1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주파를 합니다. 100마일, 그러니까 시속 160km까지는 8.5초가 걸린다고 포르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PDK 포르쉐의 7단 더블 클러치 변속기가 올라가 있고요. 차체의 길이는 4499mm, 차 폭은 1803mm, 그리고 차 높이는 1295mm입니다. 1.3m가 채 되지 않는 낮은 차체를 갖고 있습니다. 공기저항계수 CD치죠. 0.30을 얘기하고요. 타이어가 아주 크죠. 245, 35 ZR20, 그리고 뒤에는 305, 30 ZR20. 무려 앞에는 35, 뒤에는 30의 편평비를 가진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구동바퀴죠. 뒷바퀴에 좀 더 큰 타이어를 장착을 해서 아주 확실한 구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뒤로는 엔진이 들어가고요. 앞에는 트렁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 민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를 적용을 해서 차체의 높이를 10mm 낮출 수 있었습니다. 옵션 사양으로 액티브 리어 엑스 스티어링 시스템을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911 터보와 911 GTS에서 처음 적용한 셰시 기술이죠. 이를 911 카레라 S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리어 엑스 스티어링을 적용을 하게 되면 코너 진입할 때 민첩성이 더욱 향상됐고, 또한 빠른 속도로 차선을 변경할 때에도 차체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그만큼 민첩하고 빠르게 안전하게 회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압식 차고 조절 시스템도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차 앞축에서 지면과의 높이가 5초 이내에 40mm나 높아집니다. 주차장을 통과할 때 혹은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
차 언더바디가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PCM이 기본 사양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7인치 멀티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작동할 수 있는데요. 쓰는 방식이 스마트폰과 매우 유사합니다. 손으로 입력까지 할 수 있고요. 터치 패널에 손으로 손글씨로 목적지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을 하면 아이폰을 이 시스템에 연동할 수가 있게 되죠. PDK 7단 자동 변속기의 작동 방식도 바뀌었는데요. 수동 변속 모드에서 레버를 뒤로 당기면 상향 변속 시프트 업, 그리고 앞으로 밀면 시프트 다운을 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방향이 달라졌죠. 이런 방식은 BMW가 채택했던 방식인데요. 대체적으로 스포츠 한 주행을 강조하는 브랜드들이 이런 방식을 따라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듯 합니다. 이 차에는 코스팅 모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엔진이 코스팅 모드로 전환되게 됩니다. 클러치는 개방되고요. 엔진은 공회전 상태가 되죠. 그래서 연료 소모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다중 충돌 브레이크 시스템도 있는데요. 예전에 골프 7세대 처음 출시할 때 적용됐던 그런 시스템과 같은 방식입니다. 추돌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켜서 2차 추돌을 막아주는 혹은 피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에어백 센서가 특정한 정도의 추돌을 감지하면 작동하게 됩니다. 0.6G 정도의 감속력으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걸리게 되고요. 시속 10km 미만 속도로 떨어질 때까지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주는 거죠. 가속을 하면 아주 잠깐 사이에 속도를 극한적으로 올려갑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즉각 발휘하고 있는 건데요. 대단한 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즉각적인 가속감, 그리고 강한 변속감, 아주 이 차의 힘을, 박력을 제대로 느끼게 해줍니다. 자, 시동이 꺼지는데요. 핸들을 이렇게 흔들면 시동이 바로 켜집니다. 자, 하나, 두 바퀴, 2.5회전. 스티어링 휠은 2.5회전 하고요. 핸들 아래로 오른쪽은 시프트 업, 왼쪽은 시프트 다운 되는 패들 시프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서도 패들 시프트를 조작할 수 있어서 이 점은 운전할 때 참 욕이 날 것 같습니다. 핸들의 원 안에 작은 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행 모드를 조절하는 버튼을 이 안에, 핸들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역시 포르쉐다운 발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918 스파이더에서 도입된 기능인데요. 스티어링 휠 모드 스위치 되겠습니다. 핸들을 준 채로 이거를 돌릴 수 있게 해 놓은 거죠. 자, 포르쉐답게 계기판의 한가운데는 RPM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계보다 RPM을 더 중시하는 이런 전통 철학 이런 게 있습니다. 그만큼 레이싱에 최적화된 차들이 그렇겠죠. 제대로 된 스포츠카라는 얘기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해상도도 좋고요. 한글화도 제대로 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 목적지를 찾고 보여주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윈드 리프렉터를 올리니까 이렇게 머리가 한결 잔잔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머리가 좀 헝클어지기 시작하죠. 뭐 어떻습니까? 컨버터블을 타는 재미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스포츠 플러스를 채택을 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를 채택을 하면 배기음 사운드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셔 업소버의 강도도 훨씬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당연히 엔진 스톱은 작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자,
지포스 게이지도 있습니다. 자, 급가속을 하면 0.3G, 제동을 하면 0.5G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차체와 함께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도로에 착 깔아앉아서 달리는 그런 기분이고요. 훨씬 속도감을 즐기기에 좋은 그런 자세를 제공합니다. 오픈탑 상태로 제법 달렸습니다. 바람 소리 때문에 아무래도 이 녹화에 지장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지붕을 덮고 시승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담한 실내가 다시 됐습니다. 자, 일단 노말 모드로 가겠습니다. 노말 모드에서도 충분히 파워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엔진 스탑 기능이 작동을 하고요. 조금 부드러운 주행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이 차에서는 가장 좋은 승차감을 확보하는 그런 주행 모드가 되겠죠. 하여튼 조용하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가 이제 실내로 들어오고요. 섞여서 다른 잡소리들도 어느 정도 실내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이 꺼질 때는 상당히 조용해지죠. 상대적으로 더 조용함이 돋보입니다. 바깥은 은색, 밝은 은색, 회색 계열의 컬러지만 내장은 완전히 새빨간 가죽으로, 알칸테라 가죽이죠. 알칸테라 가죽으로 뒤 덮어놨습니다. 시트는 물론이고요. 기어 레버, 핸들, 심지어 대시보드 위까지 아예 싹 다 덮어놓았습니다. 이제 스포츠 모드입니다. 자, 엔진 소리가 조금 더 달라지죠. 힘을 쓰는 상당히 특이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머플러 뒤에서 마치 뭔가 공기가 슉 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빗자루로 쓰는 듯한 이 소리, 상당히 특징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자, 이제 스포츠 플러스고요. 자,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택하면 좌회전입니다. 워낙 시끄러워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택하면 자동적으로 머플러 사운드가 바뀌고요. 그리고 오토스탑은 해제됩니다. 셰시가 좀 더 강하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고속 주행을 견뎌내도록 차체가 힘을 더 딱 잡고, 각을 잡고 대기하는 거죠. 달리는 거는 뭐 진짜 잘 달립니다. 포르쉐는 911이 핵심입니다. 카이엔도 있고 파나메라도 있고 마칸도 있지만 역시 포르쉐의 핵심, 포르쉐의 전통은 911에 있는 거죠. 1963년에 첫 모델이 나왔고요. 2012년에 7세대 모델이 나왔습니다. 타이어의 마찰 소리가 자글자글 실내로 계속 파고들고요. 엔진 소리도 RPM을 조금 높이면 엔진 소리도 제법 크게 들립니다. 결코 조용하다고 할 수 없는 실내고요. 조용함은 멈춰 섰을 때, 엔진 스톱이 일어났을 때 아주 조용한 실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속을 이어가면 아주 순간적으로 엔진 소리가 확 살아납니다. 아주 심장을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찢어 놓는 정도의 엔진 사운드를 들려주죠. 아주 자극적인 소리입니다. 7단 PDK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직결감이 아주 강한 그런 변속감입니다. 자, 7단으로 움직이다가도 킥다운을 걸면 바로 3단까지도 떨어지네요.
가속 페달에 따로 킥다운 버튼은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반발력을 유지하면서 바닥까지 한 번에 닿습니다. 계기판에는 모두 5개의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왼쪽 오른쪽에 있는 원, 가장 구석에 있는 정보 표시창은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돌려야지 정확한 정도를 볼 수 있는 정도고요. 그러니까 계기판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계, RPM 게이지, 그러니까 RPM 게이지가 제일 가운데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적용한 여러가지 옵션, 주행정보 장치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로노 패키지, 그리고 지포스 그래프, 그리고 차의 주행 상태, 터보 압력. 자, 킥다운을 걸면 터보 부스터가 0.7바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냉각수 온도 90도고요. 엔진 오일 온도는 100도를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주행 정보, 그리고 오디오 정보. 아쉽게도 오디오 정보는 계기판에서는 한글을 읽지를 못합니다.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통해서 는 한글이 충분히 구현이 되는데, 여전히 계기판에는 이를 한글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모니터도 계기판에 뜨고요. 계기판 우측 원에 떠서 굳이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보지 않아도 계기판만을 보면서도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공간, 아주 많은 조작 버튼들이 있고요. 계기판도 있고, 모든 그 정보들이 운전자를 향해 있습니다. 마치 어떤 그 항공기 조종석 같은 이런 그 버튼 배열, 파나메라에서부터 시작된 건데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RPM은 아주 끝까지 악착같이 물고 올라갑니다. 아주 대단한 7,500에서 5,000까지 구간에서 움직이는데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떨어집니다. 다이나믹한 그런 움직임을 RPM 게이지를 통해서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멀 모드로 다시 바꿨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노멀로 오면 상당히 차가 착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하지만 노멀 모드에서도 엄청난 힘을 즉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행 모드에서든 911이라고 한다면 스포츠카의 면모를 다 보여주는 거죠. 어떤 주행 상태였던 간에 운전자가 필요로 한다면 필요로 하는 모습을 즉각 보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몰아붙여도 전혀 피곤하거나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운전자의 의도보다 조금 더 달려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역시 달리기에 관한 한 포르쉐 911, 포르쉐 911 정상의 스포츠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보다 높은 버전의 차들이 더 있다라는 얘기죠. GTS, 그리고 GT3 4륜구동 모델들도 있고요. 그래서 911 까레라를 베이스로 한 여러가지 어떤 그 다양한 베리에이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 취향에 맞는 차를 딱 고르는 그런 맛도 있습니다. 엔진 그 숨소리가 아주 강한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마지막에 빗자루를 확 쓸어내는 그런 사운드네요.
엔진 소리로, 사운드 하나로 기선을 제압할 만한 그런 성능입니다. 그리고 노멀 모드로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분한 그런 느낌을 다시 받게 됩니다. 빨리 달리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큰 엔진 그리고 단단한 샤시를 적용을 한다면 빨리 달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문제는 전체적인 조화, 완성도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빠른 속도에서도 운전자가 갖는 심리적인 안정감의 기원은 역시 어떤 차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좋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느끼기가 힘들죠. 이 차가 그렇습니다. 아주 고속 주행에서도 엔진 소리가 아주 심장을 끝없이 이 자극을 하면서 달리는 중에도 그렇게 불안한 느낌이 없습니다. 아주 시끄럽고 바람 소리는 치고 들어오죠. 엔진 소리는 아주 텐션 높은 엔진 소리가 올라오는데 재미있습니다. 즐겁습니다.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그만큼 고속에서도 차체의 안정감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으로 운전자가 차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차를 믿게 되는 겁니다. 자, 노멀 모드에서는 그런 중대형 세단만큼의 편안함은 아닙니다만 포르쉐의 수준에서는 상당히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그시 시트에 등을 기대고 그런 조작들을 해도 되는 그런 정도죠. 주유소 검색. 근처에서 모든 주유소를 검색 중입니다. 2개 이상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행을 선택하세요. 자, 이렇게 음성 인식으로 조절을 명령을 내려서 목적지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포르쉐 시승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좀 더 편해진 그리고 완성도가 높아진 고급스러워진 내비게이션입니다. 예전 모델에서는 포르쉐의 그런 상품성을 가장 갉아먹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내비게이션 부분이었고요. 저 역시 단도직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는 했습니다만 이번 모델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또 로컬라이제이션 지역 시장에 맞게 한글화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알칸테라 가죽으로 만든 시트, 몸을 제대로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겠죠. 아주 몸을 옆으로 탁탁 밀어봐도 시트가 딱딱 받아줍니다. 제동, 아주 확실한 제동이 없다면 제대로 달릴 수 없겠죠. 아주 정확하게 잘 섭니다. 포르쉐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엔진에 못지않게 아주 고성능에 최적화된 그런 브레이크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죠. 믿고 밟으셔도 됩니다. 자, 포르쉐의 브레이크 시스템, 엔진의 고성능만큼이나 고속주행 성능만큼이나 아주 강한 브레이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그런 제동 시스템이죠. 자, 이전 모델 대비 휠베이스가 100mm 늘었습니다. 그만큼 주행 안정감이 훨씬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1억 5천만원, 조금 웃도는 가격인데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차를 알고 이런 제대로 된 스포츠 주행을 즐기기를 원하는 이라면 911 넘어볼 만한 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붕을 벗고 달릴 수 있는 컨버터블이지요. 뒤통수에 꽂히는 타인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탈 수 있는 그런 멋진 카브리올레입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시커먼 뿌연 매연 공기,
어떤 대기 상태가 좋지를 않아서 이런 대도시 도심에서는 지붕을 닫고 달리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바닷가로 가서 지붕 열고 달리면 훨씬 기분이 나겠죠. 한때 춤으로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이사도라 던컨이 있었습니다. 카브리올레를 타다가 죽었죠. 길게 멋을 내느라고 머플러를 아주 길게 휘날리던 게 바퀴에 감겼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고 죽었죠. 뭐 그런 에피소드, 좀 끔찍한 잔인한 에피소드도 있고요. 단도직입입니다. 시트는 4개지만 2인승입니다. 2+2 시트 형식을 하고 있는데요. 뒷좌석은 사람이 앉을 수 없는 시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그 법률에서 정한 시트의 제대로 된 규격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 시트와의 거리가 너무 좁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어쨌거나 2인승으로 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뒷좌석은 죽은 공간이 되고 말았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이 없는 것도 상당히 의아한데요. 물론 이 차 스포츠카이니만큼 내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게 맞겠지만 이런 그 체증 구간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편의 장비에 조금 인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포르쉐 911 카레라 S 시승을 했습니다. 잘 달리고요, 잘 섭니다. 그리고 잘 돌고요. 하여튼 달리는 것에 관한 한 누구에게 지고 싶지 않은 포르쉐, 그런 포르쉐가 만든 911 포르쉐의 뿌리를 경험을 해봤는데요. 역시 포르쉐는 911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체 구간을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가는데요. 아우, 발이 아픕니다. 발이, 아이고, 쥐가 날 것 같습니다. Why do you build me up, buttercup baby, just to let me down? I messed you around and then worse